5월 9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배종호 세안대 교수, 유창선 시사평론가 모시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한 달 성과와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있었던 청와대 브리핑 잠깐 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전부터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해 보면 좀 이르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물으면 촛불 들었던 국민께 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야 한다는 목적의식은 분명합니다. 예, 윤영찬 수석의 브리핑을 잠깐 들으셨는데요. 청와대는 지난 한 달을 이게 나라냐라고 물으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께 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달이었다. 이렇게 이제 돌아봤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굉장히 나름대로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정권답게 촛불 민심에 의해서 표출된 그런 것들 이제 개혁 과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지 않았나. 그런 한 달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크게 보면은 지금까지 한 달 동안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3대 키워드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개혁, 그리고 둘째는 탈권위, 그리고 셋째는 소통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탈권위 소통과 관련해서는 직접 대통령께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참모들과 상의를 벗고 회의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국민들과 셀카를 같이 찍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직접 청와대 구내식당에 가서 직원들과 식판을 듣고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이제 이례적인 게 전임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회견을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본인이 인사 배경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신선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적폐청산을 위해서 전임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입법 과정 없이 대통령 지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업무 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설치, 그리고 또 5.18 기념식에서 제청할 수 있는 인물위원 행진곡 제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전임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역사 교과서, 국정 교과서 폐지를 시켰고, 또 그리고 이제 세월호 사건으로 이제 숨졌던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이제 인정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개혁의 행보였고요.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받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줬던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나타났죠. 말씀하신 대로 그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84%, 역대 최고고 민주당도 이제 지지율이 50%를 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그렇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41.1%의 득표율에 여소야대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까지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전체 18개 부처 장관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12개 부처 장관에 대해서는 발표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굉장히 최근에 5대 공직 비리 배제 원칙에 의해서 신중에 신중을 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더디게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유창선 평론가님은 한 달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역시도 지난 한 달 상당히 이제 좋은 출발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소탈한 그런 이제 소통 행보 같은 거, 이것이 이제 국민들을 껴안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민심에 그 상당한 이제 반향을 불러일으켰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쌓였었던 여러 가지 그 적폐들에 대한 분명한 청산 의지, 이런 거를 아주 선명하게 이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당장 검찰의 그 인적 쇄신 이런 거를 또 단행하기도 해가지고 역시 그 촛불 민심의 그 연장선상에서 들어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많은 이제 변화를 이제 가져오겠다는 거를 분명히 이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돌이켜 보면은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워낙 못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지금 뭐 정상적인 걸 해도 국민들의 이제 박수를 받는 이런 그 반사이익을 얻은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있었던 그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국정 경험 이런 게 상당히 큰 힘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이제 됩니다. 예. 다만 긴장을 풀 수 없고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긴장을 더 가져야 될 것이 지금 국회 환경을 보면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예. 앞으로 갈 길은 험난할 것이 뻔히 예상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협치에 정말 고도의 리더십 이거를 발휘하지 않으면은 예.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시작이다 이렇게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현재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뭐 지금 뭐 한 달 이제 맞았지만 앞으로 이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국회 네. 협치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 역시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부처 장관들 18개 부처 장관들을 이제 청문회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현재 3명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예.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국민의당에서 그 동안에는 상당 부분 현 문재인 정부에 협조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 지명자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를 국민의당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과반 통과로 해서 지금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민의당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지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국민의당에서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 네.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당장 이제 큰 암초에 걸렸다고 보고요. 예. 동시에 인사청문회와 함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해야 될 일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은 정부조직을 개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당장 급한 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81만 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이 일자리를 만들려면은 공공부문에서 특히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자리 만들려면은 추가 경쟁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은 역시 협치 내지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현재 당면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오늘 당장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강경화 후보자 같은 예. 경우 뭐 몇 가지 이제 논란거리가 뭐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소명의 어떤 진실성에 관한 이제 논란이라든가 또 이 증여세 이제 뭐 탈루 문제 뭐 몇 가지 논란거리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예. 결국 이제 그런 뭐 이제 흠결 없는 사람은 이제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몇 가지 이제 흠결들하고 그리고 이제 외교부 수장으로서 기대되는 이제 능력 아마 이런 거 이제 저울질 속에서 결국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선택한 것은 지난번 이낙연 이제 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이른바 그 5대 비리 그 관련자 그 배제 원칙 예. 이거가 이제 좀 이제 수정이 됐음에도 통과를 시켜줬고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도 대체로 이제 통과를 시켜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정부 출범기라고 해서 모두 다 그냥 이제 통과를 이제 시켜줬을 때 이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 무기력감이나 어떤 존재감의 문제 아마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걸 의식했던 측면도 좀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럽고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아마 이런 일이 이제 다반사가 될 겁니다. 예, 예. 지금 여소야대 환경 속에서 뭐 청와대나 이제 정부 여당이 원하는 것이 마음대로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아마 이제 비일비재할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를 이제 청와대나 이제 여당이 뭐 하나하나 일 있을 때마다 이거에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을 해가지고 또 긴급하게 이제 대처하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아예 좀 더 그 안정적인 어떤 그 협치의 틀 이런 거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좀 가질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 사실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또 여당 입장에서는 뭐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묻지마 반대로 이제 가기를 작심을 한 것 같고 예.
그러면은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어내는 거 이것이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예. 그래야 180석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두 야당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공을 들이는 아마 그런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묻지마 반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그 강도 높게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부인의 취업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장을 제출했고요. 또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장녀 위장 전입 관련해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뭐 초기부터 너무 좀 대립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협치의 전제는 예. 정치를 통해서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발로 예. 사법당국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굉장히 급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지금 청문회를 둘러싸고 청문 과정을 둘러싸고 이렇게 극심하게 여야가 대립하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면은 예. 지금의 청문회 시스템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선 지명 그리고 후 검증 이런 지금 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도덕성이 문제가 있다. 위장 전입이 문제가 있다. 탈세가 문제가 있다. 투기가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어떤 의미에서 또 발목 잡기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선 검증 그리고 후 청문회 지명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미국에 이제 정부 윤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주 동안에 이 대상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 FBI 연방수사국 그리고 또 미 국세청과 같이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다시 청문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조사를 할 때 어떻게 얼마나 철저하게 하냐면은 233개 항목에 대해서 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33개 항목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조사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상대로 또 한 2달 정도 추궁에 가까운 그런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그럼 미국의 청문회는 도덕성을 청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해 충돌 방지 부분에 있어서 충돌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느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처럼 그 사람의 인신을 또는 이제 도덕성을 이렇게 추궁하는 그런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여야 간에 충돌하는 그런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자유한국당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아마 계속 겪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미 뭐 협치는 이제 깨졌다 그렇게 얼마 전에 그 선언도 한 바가 있었고요. 예. 아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그 쟁점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 뭐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예.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자유한국당이 가장 좀 속이 편한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국민의당이나 이 바른정당은 항상 그 다른 야당은 고민들이 좀 많거든요. 이거를 찬성해줘야 될지 반대해줘야 될지 여론을 이렇게 추이를 따져보면서 이제 고민들을 항상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특유의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하든 간에 반대를 해도 보수층은 결집이 된다. 우리는 그 층이 계속 지지를 해줄 거다. 예. 이런 어떤 자신들대로의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그렇게 좀 강경한 기조를 뭐 택하는 모습이 계속될 거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예.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냥 야당으로서 언제까지 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좀 확장성을 갖고 예. 더 많은 층의 지지를 얻는 야당으로 예. 그렇게 좀 가려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글쎄 이제 좀 묻지마 이제 반대식보다는 예. 좀 더 그 합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어떤 야당의 모습 아마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해봅니다. 예. 저는 우리 박사님하고 좀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지금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새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이제 84%까지 물론 최근에 이제 78% 정도 떨어졌습니다만은 이제 고공행진을 계속하니까 굉장히 자신들의 위상이 초라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현재 지지율이 한 8%에 불과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지금 친박과 비박 간의 굉장히 갈등이 심각한 이런 상황.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새로운 보수, 건전한 보수 그런 역할을 지금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요. 더구나 이제 만약에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서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결국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선택 폭이 좁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뭐 사실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뭐 국회에서 뭐 채택이 안 되더라도 뭐 밀어붙이면 그대로 이제 뭐 장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표결을 이제 거쳐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그대로 이제 밀어붙이면 이후에 이제 뭐 추경안이라든지 개혁 입법 이런 것들 처리가 좀 난망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그렇다고 이제 뭐 한 명이라도 낙마하면 또 정권 측에 상당히 부담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지금 이제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희수 헌법재판의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 인준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인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 3일 이내에 청문 채택 보고서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다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10일 안에 만약에 청문 보고서를 다시 채택을 안 해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야당의 협조 없이도 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군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당에서도 반대하는 후보자를 일방 밀어붙이기 식으로 임명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당장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 또 나아가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협치가 결국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통과시킬 수가 없고 또 그리고 또 일자리 추경안을 통과시켜서 빨리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렵고 또 개혁 입법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역시 이런 상황에서 여소야대 전국에서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확실히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존중하고 협치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면 협치의 정신은 뭐냐? 기본적으로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권한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시정연설 하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은 정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장관 후보자 가운데는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강경화 후보자가 될 것 같거든요.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캐스팅 보트가 되는 국민의당에서 뭐 협조를 해주기로 이제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문제가 될 거로 예상이 되지는 않는데 강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이제 안 됐을 때 임명을 강행을 할 건지 청와대의 고민이 상당히 이제 깊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사실 강 후보자 이제 기용을 처음 했을 때 상당히 파격 인사로 또 좋은 그런 이제 점수를 받은 것이 사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가 이제 낙마를 하는 이런 사태가 빚어졌을 경우 상당한 이제 또 상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시각이 다릅니다. 야당들 쪽에서는 강 후보자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청와대나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능력이 그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서로 이제 상반된 뭐 이제 해석과 입장인데 여기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줄줄이 지금 다른 문제, 그렇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사안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청와대가 불만스럽더라도 한 발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좀 다소 크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기는 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또 워낙 또 이제 청와대도 강 후보자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마지막까지 또 저울질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대통령이 시정연설 오후 2시에 국회에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뭐 시정연설 추경안을 가지고 시정연설하는 건 이제 최초의 사례가 되고 그렇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이렇게 국회를 이렇게 빨리 이런 시일에 찾는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시정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추경과 관련해서 시정연설 나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의 추경 편성이 원칙에 어긋난다.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어긋난다는 거죠. 지금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그리고 또 경기 침체라든지 대량 실업 사태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지금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실업률 지표도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해서 결국 이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아시겠지만은 청년 실업률이 11.2%입니다. 예. 그리고 1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체감 청년 실업률은 34%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는 시정 연설을 통해서 정말 지금은 민생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민생을 돌보는데 여야가 어디 있느냐. 예. 따라서 정말로 큰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이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아마 뭐 추경안에 대한 이제 야당을 대상으로 한 이제 설득의 얘기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그 협치에 대한 강조, 아마 예.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막 인사청문회 거치고 있는 과정에서 그 협치의 중요성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이제 의지 또 당부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문 대통령이 기왕에 국회 가서 시정연설 통해서 협치 얘기 의원들 상대로 한다면은 예. 지금까지 얘기됐던 것보다 조금 더 진전된 메시지 같은 거 예. 이런 게 좀 나와도 좋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이제 구체적으로 합니다. 어떤 말씀하시는 그냥 뭐 원론적인 예. 얘기 꺼낼 것이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남아 있는 그 장관 인사 같은 경우 예. 그런 경우 뭐 야당의 어떤 뭐 추천을 받을 뭐 의사가 있다든가 예. 야당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 하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을 거고 지금은 그냥 낮은 수준의 협치만 얘기가 됩니다만은 예. 장차 아마 연정의 문제를 고민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사사건건 이렇게 야당과의 입장 차이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는 예. 이 상황에서 이 국정 운영의 불안정성의 문제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예, 예. 결국은 이 연정으로 가는 거에 대한 어떤 의지나 필요성 또 관심의 표명 같은 거 아마 조금 한 단계 높아지는 협치를 조금 넘어서는 예. 아마 그런 얘기 정도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예.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창선 시사평론가 배정호 세안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